사고 2주기를 맞았습니다. 비바람이 거셌지만 팽목항 현장에서는 추모식이 진행됐습니다. 중학생들이 스스로 세월호 추모 행사를 마련한 학교가 있습니다. 도내 각지에서 희생자 추모 행사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세월호와 국정원의 관계 다시 짚어봅니다. 일본에서 발생한 강진의 영향이 지역에까지 미쳤습니다. 119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2주기인 오늘 진도 팽목항에서는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은 희생자 가족들과 함께 아파했고 얄궂게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영정이 모인 팽목항 분향소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자녀들의 손을 잡고 친구와 함께 선생님과 함께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국회의원 당선인과 단체장 등도 어린 희생자들의 사진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 누나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좀 솔직히 많이 슬프기도 하고 나중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할까 좀 무섭기도 하고. 팽목항에서 두 번째 열린 추모 행사에는 희생자 가족과 시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노란 풍선을 날리며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미수습자 9명의 귀환과 참사의 진상규명을 소망했습니다. 세월호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인양하여 9분 모두가 여러분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이곳 팽목항을 찾는 추모객들의 발길은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높은 파도 속에 희생자 가족들의 사고의역 방문 등은 취소됐지만 가족들은 잊지 않고 찾아준 시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죠. 근데 제가 아직 감사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는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에 자주 찾고 다 수습한 다음에 정말로 감사하다고. 천주교 광주대교구 신도 2천여 명도 진도를 찾아 추모 미사를 열고 방파제에서는 법회가 열리는 등 추모의 물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세월호와 국정원 사이에 뭔가가 있다는 의혹과 증거는 꾸준히 나오는데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부정할 뿐입니다. 국정원에게 세월호란 무엇일까요?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월호가 일본에서 도입될 때부터 국정원이 업무 담당으로 포함돼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해상 사고가 나면 국정원에 보고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남이 노후에 도입 관련 업무 담당 연락처 이거 보신 적 있죠? 잘 기억이 안 납니다. 2013년 3월 19일 청해진 해운 직원의 업무 일지에는 국정원 등이 세월호를 타고 제주로 관광을 갔다고 적혀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 말고 보안 측정을 위해서 제주도에 내려온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보안 측정 말고는 제주도를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고급 호텔에서 국정원과 회의를 했는데 소름 끼치도록 황당한 일, 징계를 넘어 경고 수준의 뭔가가 있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냥 감정적으로 썼는 겁니다. 청해진 해운이 국정원을 수시로 접대한 기록이 나왔고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청해진 해운 직원 중에 누가 국정원 저렇게 미팅을 하거나 접대를 하거나 식사를 할 때 누가 주로 하시나? 증인이 하시는 거 맞죠? 정의적으로 그렇게는 아닙니다. 세월호의 선원 휴가 계획부터 작업 수당, 화장실 휴지와 물비누 보충까지 국정원의 지시가 포함된 배경은 공개 2년이 지나도록 석연치 않습니다. 국정원이 세월호 도입 과정부터 청해진 선사와 관련이 돼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단 현재까지 확인한 것은 그 정도이고 이 부분도 청문회 이후 보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해진 해운의 간부가 참사 직후 국정원과 문자와 통화로 접촉한 사실도 드러났지만 돌아오는 건 기억이 안 난다는 답변뿐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보통 귀중품을 잃어버리면 찾으려고 애씁니다. 비슷한 걸 보면 마치 제 것 같죠. 하물며 사람을, 그것도 가족을 영문도 모른 채 잃었는데
일부에서 세월호를 이야기하는 게 지겹다고 말하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김양훈 기자입니다. 예쁜 나무로 엄마 아빠 곁으로 와줘서 정말 고맙고 기쁘다. 세월호 참사가 앗아간 아이들이 은행나무로 돌아왔습니다. 잎을 틔우지 못한 은행나무가 제 꿈을 펼치지 못한 내 자식 같습니다. 흘려도 흘려도 또 눈물이 날 뿐입니다. 우리 엄마들 왜 이렇게 자식 잃고 이 피눈물 흘러가면서 이 떠돌아다니면서 이 진짜 가슴 아픈 말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미치도록 아파요. 오드리 헵번의 가족들과 시민들이 만든 세월호 기억의 숲에는 300그루 훨씬 넘는 나무가 자랍니다. 희생자 숫자에 맞춰 304그루만 심었다가 혹시나 몇 그루가 생명을 잃을까 봐, 그래서 가족들 마음이 또 다칠까 봐 그렇습니다. I think that whenever the lives of a large amount of people are lost together, it's important to not forget. And especially in this case, they were the lives of children, and children are always innocent. We learn from whatever mistakes were made and make sure that we never forget the lives because they're extremely precious. 세월호 참사가 남긴 뼈아픈 교훈을 잊지 못하게 기억의 숲은 매년 노란 은행잎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Any situation that could have been preventable is a matter that doesn't have to be overflown, and I think this is what everybody felt, that you had to help and underline the statement that happened and help it not to happen anymore. 공감으로 만들어낸 기억의 숲. 바닷속에서 건져 올린 아이들의 수학여행 가방과 옷까지. 2014년 4월 16일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의 기록. 어느 것 하나 잊을 수도 버릴 수도 없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세월호 2주기를 맞아 세월호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며 중학생들 스스로 자발적 추모에 나선 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세월호를 체감하며 2주기를 추모하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교실 천장에 노란 종이배가 매달려 있습니다. 세월호의 안전한 인양을 기원하며 학생들이 만들어 내걸었습니다. 리멤버 4월 16일, 세월호를 잊지 말자며 희생 학생의 부모를 직접 학교로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2시간가량 진행된 만남과 세월호 얘기 속에서 500여 명의 학생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진짜 자식을 잃은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자기 부모님들도 각자의 부모님들도 생각나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많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세월호 2주기 추모 행사는 중학생들 스스로 기획하고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성인이나 대학생들이 마련한 세월호 행사는 많았지만 매우 이례적으로 중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수업을 통해 머리로 배우는 것보다 가슴으로 세월호를 느껴보고 싶었다고 학생들은 말합니다. 이를 통해 세월호 희생자나 유족들과 심정적, 정서적으로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론 같은 거 들었을 때는 그냥 저런 사건이구나 여기까지만 생각했었는데 유가족분들 오시니까 얼마나 아팠을까. 4.13 총선으로 인해 세간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던 세월호 2주기를 어린 학생들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전남 동부 지역에서도 청소년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추모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여수와 순천 지역 청소년들은 오늘 이순신 광장 등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세월호 알리기 캠페인을 벌이고 희생자 추모의 의미를 담은 플래시몹을 진행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가두 행진과 문화제 등 각종 추모 행사를 통해 세월호 사고에 대한 진실 규명과 안전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10분쯤 무안군 해제면 수암교차로 인근에서 관광버스와 덤프트럭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관광버스 운전자 56살 이모 씨와 탑승객 44명, 덤프트럭 기사 48살 남모 씨 등 모두 4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오후 4시 30분쯤에는 곡성군 옥과면의 한 도로에서 1톤 트럭과 승용차 2대가 충돌해 승용차 동승자 61살 김모 씨가 크게 다치는 등 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나주시 대호동의 한 수변공원에서 전남 모 대학교 1학년 19살 A씨가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나흘 전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기숙사로 가겠다며 먼저 자리를 뜬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에는 광양시 봉강면 백운저수지 인근 야산에서 남성으로 추정되는 심하게 부패된 사체를 산주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오늘 아침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에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119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광주시 소방본부와 전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늘 새벽 1시부터 2시 사이 지진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180여 건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피해로 이어졌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에서는 지난 14일 밤 진도 6.5의 강진이 발생해 사상자가 1,200명 넘게 발생했고 오늘 새벽에도 진도 7.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여수시가 오는 8월 개통하는 수서발 KTX의 여수 연장 운행과 전라선 증편을 요구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이후 해양 관광도시로 이름이 높아지면서 전라선 KTX 이용 수요는 늘었지만 열차 편수와 운행 횟수는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를 방문해 전라선 KTX 증편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인근 순천과 남원시 등 자치단체와 함께 KTX 운영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주찬 선수가 타이거즈 역사상 최초의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김주찬은 어제 광주에서 열린 넥센과의 경기에서 투런 홈런을 시작으로 1루타와 3루타, 2루타를 차례로 성공시켜 해태 타이거즈 시절을 포함해 35년 구단 역사상 첫 사이클링 히트를 세웠습니다.